잘 안 쉬시지 않으세요? 맞아요. 많이 안 힘드세요? 힘들어요. 대전에 아주 젊고 유능한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. 인터뷰 한번 보시죠. 저희가 이제 면접을 볼 때 나중에 꿈이 뭐냐 이런 질문 항상 하거든요. 나중에 뭐 미용실 오픈하고 싶어 그 얘기를 해요. 뭐 이런 사람들과 이런 미용실을 하고 싶다라든지 미용 안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.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. 그게 목표를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야 된다고 하면 누군가는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이제 1년치 스케줄을 만들고 그리고 추가된 것도 맨날 기입을 해서 정말 별거 아닌 것도 다 써버리거든요. 그렇게 해서 약간 퀘스트 깨듯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. 그거 안 하면은 너무 과부하 걸려요. 뭘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. 근데 쉬는 날은 좀 만들긴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. 어떻게 쉬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잘 안 쉬어요.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자꾸 해야 될 것만 생각나고 맞아요. 계속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멈춰 있을 때 우울증 걸리고. 맞아요. 네, 저도 오히려 그래요. 되게 젊은 나이에 되게 큰 성공을 이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. 큰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잘 준비가 돼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렇게까지 만들어내고 좀 더 확장에 욕심이 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빠른 돈을 좀 땡기고 싶다거나 욕심이 난다거나 이런 거는 유혹이 들 때는 없으신가요? 그건 전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2년 전에는 돈을 좀 벌려고 욕심을 많이 부리긴 했고 약간 이렇게 생각할 마음이 편했어요. 나는 어쨌건 저도 제가 열심히 산 거 알거든요. 뭐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 자신감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갈구하지 않아도 내 팔자에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니겠다. 되게 좋은 차도 사보고 했거든요. 근데 오래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계약도 취소를 했어요. 왜 취소를 했냐면 그걸 사는데 부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돈이면 차라리 직원들이랑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이 정도면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다 보면 어찌됐건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걸 이미 깨달아서 사실은 욕심이 나지 않아요.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똑같은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메뉴는 항상 저희가 만들고 직원들이랑 같이 상의도 하고 그래서 확정을 짓고 그 메뉴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시키긴 하거든요. 왜냐면 객단가를 올리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메뉴를 추천을 해줄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담하는 사람이 머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머리 안에 없으면 내가 이런 거 더 효율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떨어지고 고객님은 방문을 하셨을 때 좀 부담스러운 거 기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부담스럽지 않더라도 누군가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. 저희 매장은 특히나 탈색이나 이런 시술이 많기 때문에 옵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옵션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원하는 만큼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매장 안에서 디자이너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다 보고 하고 이걸 막 순위를 매기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이런 욕심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도 그랬고 근데 가끔씩 보면은 너무 과한 금액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럴 경우에는 좀 물어봐요. 어떤 상황이었는지. 그러고 물어보고 진짜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는 편이고 근데 그렇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얘기를 좀 하죠. 지금 당장 이 결제를 했는데 이만한 금액을 결제를 해서 그 고객이 머리가 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미용실에서 이 정도 금액을 썼다는 건 내가 집에 갔을 때는 머리는 좋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나는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. 그러면 다음번에 그 고객님이 방문을 할 때 여기는 애초에 이렇게 받는 곳이고 이렇게 금액을 지불을 해야 다닐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오기는 힘들다.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번에 10번을 왔을 때 객단가와 한 번 그렇게 결제를 했을 때 객단가는 당연히 10번 온 게 훨씬 더 높을 거라고.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너무 단가에 치우쳐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. 고객님이랑 상담을 할 때도 미용실에 왜 왔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원하는 게 뭔지를 일단 파악을 하면 머리 안에서 이 사람한테 이게 더 잘 어울리겠다 이런 것들이
밖에 나가서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해요. 이게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?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. 저도 처음에 그런 건 아니었고 심리를 좀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. 그냥 오늘 커트만 하셨는데 이렇게 뭐 커트만 하셨지만 아마 이 스타일을 이렇게 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라고 하면 그게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, 사람들이. 근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하기도 했고,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습관이 돼서 어디 가서도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.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잖아요. 저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. 직원들이랑 그런 얘기 많이 해요.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? 안 되는 게 어딨어. 될 때까지 해야지. 직원들이 한 번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전환이 잘 안 돼요. 저는 이걸 약간 그냥 회복력이라고 말을 하는데, 얼마나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서 일을 바로 시작을 하는지. 근데 제가 회복력이 진짜 강해요.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바로 회전을 시켜버리니까. 저는 그리고 그렇게 회복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. 왜냐면 어찌됐건 직원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같이 그렇게 있는 순간 이거는 누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잖아요. 이거는 별로 나한테 좋은 데이터가 아니구나.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. 네, 그 청주점 오픈하기 전에 더현대 서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책이었거든요. 그 MZ세대들의 특징은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돈을 고려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살 수 있고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갈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면 우리도 미용실인데 찾아오게끔 만들어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한 거였죠. 그러다 보니까 주 타겟을 애초에 그 세대로 정했고,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사진이잖아요. 근데 이 사진을 찍는 거는 보통은 이제 이런 인생 네컷 사진이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머리하고 예쁘게 하고 사진까지 찍으실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. 그리고 신선하다.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죠. 고객님들이 뭘 좋아할까 이런 걸 진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. 계시는 분들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. 이 사람 지금 기분이 좋다? 이 사람 기분이 안 좋다?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죠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근데 나갈 때 보면 다 표정이 안 좋아요.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래 있어서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힘들지 않고 시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좀 의자를 많이 편하게, 완전히 누울 순 없지만 최대한 누울 수 있고, 누가 옆에 없으면 긴장이 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다 칸이 쳐지면서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최대한 몸이 편하게끔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확실히 오래 계셔도 힘든 게 없다고들 많이 리뷰에도 남겨주시고 하시니까 그런 피드백을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죠. 지금 네이버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네이버에서 항상 상위에 노출돼 있고, 그 비결이 뭐예요? 로직을 좀 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뭐 트래픽을 쏘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내가 올라가지 않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. 근데도 저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순위가 많이 떨어졌을 때 나도 그냥 할까? 나도 진짜 그냥 해볼까? 트래픽을 써볼까?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쓰지 않았던 이유가 일단 되게 많았는데, 첫 번째는 자존심이 상했고요. 내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의존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싫었고, 두 번째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기 싫었어요. 왜냐면 힘든 것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순위가 떨어졌을 때 힘든 걸 경험을 해보고 그때 보완을 해야 돼요. 근데 그런 시기가 없이 계속 잘 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, 세 번째는 저희 매장은 그래도 잘 되는 매장이에요. 순위에 떨어지지 않아도, 물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트래픽까지 싸버리면 다른 미용실들은 저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. 저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, 그래서 이거는 지지 말아야겠다.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게 올라가잖아요. 그럼 그 약간 쾌락이 있어요. 나 진짜 이번에 해냈구나. 그런 뿌듯함이 되게 생기니까 이게 또 원동력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꼭 순위가 떨어졌을 때 매출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돈을 그런 마케팅으로 쏟는다고 하면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. 근데 이 네이버 순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매장 매출이 안 나오면 그거는 네이버 덕이고, 네이버가 없어지면 우리 매장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다시 고객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매장을 검색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지, 근데 사실은 그거는 직원들이랑 되게 상의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같이 의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일단은 올바른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.
갑자기 손님이 원래 이만큼 오던 매장에서 순위가 올라가면 당연히 신규 손님이 유입이 되니까 기존보다 바빠지는 건 당연한데, 애초에 그런 걸 경험해본 적 없는 직원들이 그 손님을 받다 보면 놓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죠. 그래서 오히려 고객은 이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에 와서도 우리 직원들이 고객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항상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, 그런 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요즘 고객님들 다 느껴요, 진짜.